너무 쉬워서. 그래서 1231번을 보면 행렬을 대놓고 주기가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돼. 행렬을 이렇게 주는 거야. 봐봐. 1230년에 행렬이 내가 가로 세로라고 했잖아. 가로랑 세로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치? 가로는 뭐다? 아, 이거예요, 이게 가로예요. 아, 이게 가로입니다. 이게 가로예요. 그다음에 세로는 이거예요. 오케이. 이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 근데 이게 행열인데, 행이 가로예요. 가로 행자. 열은 세로열. 그래서 행열 하면은 가로, 세로 헷갈릴 수 있잖아. 왜냐면 행하고 열은 한문을 잘 모르면 이게 가로인지 세로인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내가 행열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가로, 세로라고 부르겠다. 되게 친숙하잖아. 행렬보다 더 가로, 세로 부르면 되게 친숙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행렬 A의 성분을 어떻게 줬냐면 행렬 A 보통 대문자로 행렬을 써요. 이때 IJ의 성분. 그러니까 이 I가 가로가 되겠고 J가 뭐가 되는 거죠? 세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 IJ라는 성분이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성분이 지워지냐면 IJ를 곱해. 곱한 다음에 J를 또 더해. 그 다음에 얼마를 빼죠? 2를 빼. 이게 바로 행렬의 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I가 가로인데 가로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대. 1, 2, 3. 그 다음에 J 세로는 몇 개가 있대? 몇 개가 있대? 2개가 있대. 그러니까 지금 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로가 3개.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은 이렇게 있는데 가로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A11, A12 가로가 3개가 있고 세로는 몇 개밖에 없다?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거지. A1, A22, A31, A32 이런 행렬이라는 거지. 가로가 3개 있어서 1, 2, 3 뒤에는 1열, 2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 거겠고요. 자 그러면 이 성분을 만약에 A 첫 번째 가로 첫 번째 세로를 구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I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1 대입하고 J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2. 1. 1,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 1이었다. 내가 A 1, 1을 구하고 싶었다. 그러면 만약에 A 1, 1을 구하고 싶다면 I에다가 1 곱하기 Z1 곱한 다음에 Z1 더하고 2 빼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 대입하게 되면 성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좀 어렵게 주려고 이렇게 준 거야, 그냥. 뭐 별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1 더하기 1에서 2 뺐으니까 여기 뭐야? 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행 2열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1 곱하기 2. 여기 2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Z가 2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2 더하기 2에서 1을 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가 됩니다. 4 빼기 2니까. 또 뭐 2한 2열이면 또 여기 2, 1,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되겠죠? 2, 1, 1. 그래서 2 더하기 1에서 1을 빼니까 1이 되겠죠. 여긴 뭐야? 2니까 2, 2 들어가는 거니까 6 빼기 2니까 4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넣으면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성분을 이렇게 이런 규칙으로 준 거예요. 약간 함수 느낌처럼 준 건데 뭐 느낌으로 보자면 3, 1은 어떻게 돼? 3, 1, 1이니까 3 더하기 1에서 2 빼니까 2인가? 네. 3, 2는 3, 2, 2니까 6 더하기 2에서 2 빼니까 6이 되겠죠. 여기에 A라는 행렬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때 이 모든 성분을 더하면 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1번 문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알겠지만 거의 계산 위주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뭐만 할 수 있으면 곱셈과 덧셈을 할 수 있으면 맞출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냥 다 더하면 이거 10 나머지는 5니까 답은 15가 답이 되겠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앞장에 나오겠죠? 그럼 틀리면 이제 충격과 공포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뭐 차근차근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좀 헷갈려하는 게 이제 어떤 문제냐? 뭐 집어넣으면 대부분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1232번 한번 풀어보세요. 심심하니까. 감독 계획형 1232번. 뭐 일단 오늘 행렬은 다 나가야 된다.
일단 이거는 3 곱하기 삼행렬을 준 것 같아요. A라는 성분이. 그래서 I도 3개, Z도 3개니까 I11, A12, A13, 21, 22, 23, 31, 32, 33 이렇게 이제 주어진 행렬이 되겠고요. I가 Z보다 크다. I가 Z보다 크다.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 크다. 여기네요. 여기죠? 네. I가 Z보다 크다. 앞에 있는 가로가 세로보다 크다. I가 Z보다 크다 할 때는 여기 진행되는 상품도 어떻게 된다? 2i 빼기 1이다. 여기는. 맞죠? 네. 그 다음에 I랑 Z랑 같다. 어디 라인이죠? 요 라인이죠? 여기는 어떻게 구한대? i제곱 더하기 몇이다? 1이다. 그 다음에 z가 i보다 크다. g가 더 크다. 여기는 누구랑 같다 그랬냐면 aj이랑 같다. 바꾼 거랑 같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구해봅시다. 여기 2일은, 여기 2가 들어가겠죠? 네. 그럼 몇이 되는 거죠? 2일은? 2 들어가는 거니까. 3? 네. 얘도 3 들어가겠죠? 여기? 네. 몇이죠? 4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3 들어가면 600이니까 5가 되겠죠? 네. 그죠? 여기도 똑같이 5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잘 봐봐. 여기 1, 2는 누구랑 같다고 했냐면 2, 1이랑 같대. 1, 2는 누구랑 같다고요? 2, 1이랑 같대. 그럼 여기도 몇이 되는 거야, 여기도?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13은 3, 1이랑 같대.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바뀐다겠죠? Z이랑 같다겠죠? A13은 A31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같은 거야. 여기 몇이 되는 거야, 그래서? 5가 되겠죠. 여기도 얘랑 같다겠죠? 온 거죠. 이렇게. 왜냐면 AIZ가 ZI랑 같아. 바뀐 거랑 똑같다 그랬어. 여기는 제곱 더하기는 하면 되잖아. 1이니까 1 제곱 더하기니까 얘가 2가 되겠고, 여기는 2의 제곱한다는 거 하니까 5가 되겠고, 여기 3의 제곱 더하니까 10이 되겠죠. 요런 이제 행렬의 이행의 모든 거를 다 어떻게 하래? 이행의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라. 이행이 3, 5, 5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행이죠. 가로 세로니까. 다 곱하면 몇이냐? 3, 5, 5 곱하면 몇이니까? 75가 되겠죠? 답이에요. 약간 뭐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면서 차근차근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약간 인공지능 시키면 되게 빨리 할 것 같죠? 사람보다 엄청 빨리 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행렬을 이런 거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뭐 굳이 저렇게 꼭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복잡하게 생겼는데 문제의 내열하고 저런 것 같아. 자, 그러면 1235번을 봅시다. 이거는 이제 행렬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그림을 보고서 행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AIJ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AIJ라는 게 뭐냐면 I 지점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I 지점에서 Z 지점으로 가는 일방통행의 개수. 그래서 3 곱하기 3행렬인 거야. 이것도 이렇게 돼 있죠. A11, 12, A3, 21, 22, 23, 그 다음에 A31, 32, 33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지점에서 첫 번째 지점으로 가는 숫자.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 지점에서 첫 번째 지점 1에서 1로 가는 게 있어요? 있냐? 없어요. 없죠. 1에서 1로 가는 게 없어요. 0이에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게 화살표가 하나 있어. 요거 하나 있어. 딱 하나 있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는 거 화살표 있다 없다? 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1이에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가는 거 없어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가는 거 없어요. 0이에요. 하나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가는 거.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가는 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두 번째에서 두 번째 가는 거 없어요. 2, 3이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가는 건 몇 개 있죠? 두 개 있어요. 이가 된다는 거죠. 그림을 행렬로 표현하는 거예요. 개수를.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가는 거 있어요? 하나 있죠. 1 되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가는 거는 없어요. 세 번째에서 세 번째 가는 거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에 가는 거 하나 있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약간 이온은 약간 도형 같은 느낌을 또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서우야?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엄청 어렵진 않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은희 어때? 너무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눈 잘 뜨고 있으면 맞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 혼나야 될까요? 안 혼나야 될까요? 혼나야 되죠. 이런 거 나왔는데 틀리면 진짜 혼나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뭐 좀 어렵게 냈다라는 게 뭐냐면 1236번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절대값이 나오고 막 헷갈리게 줬잖아. 막 선분해 줬는데 1 아니면 0이거든? 근데 FI가 Z랑 같으면 1이고 아니면 0이에요. 이게 뭔 소리일까? 1236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뭐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잘 못 알아먹겠지 그럼 되는 거예요.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가 되겠고요. 3 곱하기 3행렬이 되겠습니다. 3, 4만 행렬 a가 있겠고요. 선분은 aij는 1 아니면 0이에요. 둘 중에 하나. 언제 1이냐? 절대값 fi랑 z가 같으면. z값 z랑 z가 같으면 1이고요. 둘이 다르면 0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하겠지만 뭐를 구해야 되냐? i가 가로잖아. f1, f2, f3을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한다. 일단 대입하면 나와요. f1은 1 빼기 2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f2는요 4 빼기 2,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f3은요 잘 보세요 그냥 9 빼기 6 빼기 2니까 1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절대값 f1은 뭐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고요. 절대값 f2는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 f3은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절대값 f1이 3이 돼. z가 몇일 때? 3일 때. 그러니까 i가 1이고 z가 3이면 뭐가 된다고요? 1. i가 1이고 z가 3이면 1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좀 규칙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겠지만 차근차근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수열이 있는데 A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1이었을 때 Z가 3이면 F1이 절대값이 3이니까 1이었을 때 3이면 1인 거야. 1이었을 때 3이면 1인 거야. 얘만 1인 거야. 얘만 1인 거야.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0인 거야. 1이었을 때 3일이야지만 같은 거야. Z가 3일일 때만 같아지면서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야. 같지 않는 거야. 같지 않는 거야. 그럼 F2는 언제만 1인 거야? 2에서 올라갈 때? 2로 갈 때. 그러니까 얘만 1인 거야. 나머지는 다 0인 거야. 그 다음에 3은 언제 때만 1인 거야? 1일 때. 3에서 1로 갔을 때. 요때만 1인 거고 나머지 다 뭔 거야? 0인 거야. 그래서 0, 0, 1, 0, 1, 0, 1, 0, 0 행렬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답이.
이 규칙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겠지만 그냥 이런 거 내는 거야. 봐봐. 행렬 자체가 너무 쉽잖아. 생각해봐라. 뭐 가로 세로인데 뭐 엄청나게 어렵겠냐. 그러니까 이런 선분 줄 때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이거 좀 복잡하게 줘가지고 이거 뭔 조건인지 못 알아먹겠지 그러면 되는 거야. 왜냐면 가로 세로가 너무 쉬우니까. 요게 그러니까 뭐 행렬 자체가 어려울 게 없잖아. 선분을 주는 거를 좀 복잡하게 주면 상문제고 쉽게 주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거 뭐 행렬 문제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이게 사실 뭐 이 조건이 행렬과 큰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절대값 좀 알고 뭐 좀 그런 거죠. 절대값은 이제 음수 양수 바뀌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행렬이 되겠고요. 자, 이건 2번. 두 행렬이 서로 같대. 그때도 얘기했지만 두 행렬이 같으려면 모든 성분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1237번에서 A와 B 행렬이 같습니다 라고 했어. 자, 열심히 돌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빨리 풀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A랑 뭐랑 같은 거야? A 더하기 Y랑 같은 거고요. X 빼기 3Y랑 또 뭐랑 같은 거야? 6이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3X 더하기 2Y는 뭐가 되는 거죠?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는 X-Y가 나오겠습니다. 요게 다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느낌이 오겠지만 x, y만 미지수로 있는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거를 통해서 먼저 x, y를 구하는 게 빠르겠죠? 연방에서 x, y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a, b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런 문제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생년에 서로 같은 조건 너무 민망해요. 뭐 사실 선생님 뭐 얘기 안 해도 뭐 당연히 모든 선물이 같겠지. 한 개라도 다르면 같겠니? 뭐. 그래서 이거 연방 때리면은 위에 거 3 곱하면 3x 빼기 9y는 18 3x 더하기 2y는 7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11y는 11 y는 마이너스 1 이게 9가 되거든요. 넘어가면 3x는 9니까 x는 3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래서 3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A는 2가 나옵니다. B는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겠죠. B는 4. 다 구했어요. 그래서 AX 더하기 B의 Y인데 자 A는 2, X는 3 더하기 B는 4, Y는 마이너스 1 6 빼기 4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뭐 누가 봐도 맞을 것 같은 문제죠?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 문제죠, 진짜로. 그죠? 전 연방을 몰라서 틀렸어요. 그래도 틀리 나죠? 그죠? 연방을 무조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맞으라고 주는 문제다. 두 행렬이 같을 거. 그 다음에 또 행렬에서 실수배가 되는 것과 덧셈 뺄셈 되는 게 나오는데 1241번 실수배랑 덧셈 뺄셈 되는 행렬인데 P는 이렇게 줬어요. 2 곱하기 2 행렬인데 마이너스 2, 0, 0, 2 그 다음에 Q 행렬을 2 곱하기 2 행렬인데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4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3 곱하기 2분의 P 행렬 빼기 Q에다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Q 이 은희가 너무 쉽기 때문에 조용히 적어가고 있지. 이제 또 추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넣기 전에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다 분배법칙이에요. 행렬 똑같이 30각 곱해주는 거니까 2분의 3P 마이너스 3Q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P 마마니까 플러스 4Q가 되겠습니다. 약간 뭐 다항식 연산 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 P끼리 2분의 3P에서 P를 뺐어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2분의 1P가 되겠죠? 마이너스 3Q에다가 플러스 4Q 하면 뭐가 되겠죠? Q가 되겠죠.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 얘는 2분의 1 때려. 2분의 1 때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때리면 마이너스 1, 0, 0, 1 모든 성분에다가 2분의 1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
저는 그냥 적어요. 둘을 더했다. 그럼 같은 선분끼리 다 더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끝이에요. 쉽죠?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5 더하면 몇 되죠? 4. 0하고 2 더하면 마이너스 2. 0하고 1 더하면 1. 1 더하기 4는 5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것도 이제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진짜. 3번인가요? 그죠? 그냥 계산 문제죠. 뭐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시험지 보면 앞장에 있을 만한 문제 아닌가요? 그죠? 뭐 꿈과 희망을 주는 문제, 다 맞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거 틀리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주는 문제죠? 그죠? 뭐 진짜로 큰일 나요.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평가 때문에 다 맞고 있을 거예요. 틀리면 나온다, 틀릴 수 있다, 잘못하면.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좀 어렵게 주고 싶으면 이 행렬을 조금 복잡하게 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1243번이나 뭐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행렬을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줘가지고 내가 행렬을 다 구해야 돼.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뽀빠이하고 늦게 온 거예요, 그럼? 또. 이거 좀 아직 안 봤는데요. 자, 그러면 1246번을 보자면 이번에는 교점을 뭐로 준 거죠? 교점을 행렬의 선분으로 만든 거죠? 교점을 뭐로 만들었다? 선분. 행렬의 선분. 뭐 여러분 교점놀이 이제 맨날 하는 게 좀 지겹죠? 교점을 어떻게 구합니까? 연립방정식이죠. 그래서 교점을 연방으로 구하면 첫 번째는 뭐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과를 연방을 통해서 교점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둘이 연방 같다라면 이제 y가 자동적으로 소거가 되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7과 뭐랑 같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이 같다. 넘어가면 2차 방정식이 되고 연립 2차 방정식이죠. 넘어가면 x제곱 마3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x 마7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인수분해가 x 빼기 5 x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x가 5 아니면 x가 마3이 되겠죠. 이때 y 좌표는 몇 가지 집어넣으면 되겠죠. 1차식에다가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7이니까 몇이 되죠? 마이너스 8. 그 다음 여기도 마3을 여기다 대입하면 9 더하기 7이니까 16이 되겠죠. 그래서 교점 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A가 양수래. 이게 양수죠? 이게 5, 마이너스 8. A, B가 5,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5가 되겠고 B가 마이너스 8. 첫 번째 교점이 되겠고 두 번째 교점이 CD인데 얘가 C는 마3이고 D는 1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연방을 하죠. 두 번째 연방. 그러니까 문제들이 뭐 다 연방하고 맨날 연립방정식만 하고 맨날 지겹게 그냥 그놈이 그놈 같은 문제로 나눴는데 자, 두 번째 연방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하고 누구랑 연방하죠? y는 2x제곱 빼기 15x 더하기 7하고 연방을 하면 되겠죠? 네. 둘이 같다라고 해서 또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방해가지고 둘이 같아요 라고 해서 풀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면 2x 제곱이 되겠고 넘어가면 플러스 3x니까 마이너스 12x 끝이죠? 네. 그럼 이제 요거 2x로 묶으면 x 빼기 6이니까 x가 0 아니면 x가 6 0 아니면 6이죠? 0일 때 y는 7 첫 번째 교점 두 번째 6일 때 마이너스 6, 38이니까 더하기 7하면 마이너스 11 그래서 이번에도 C가 2가 양수래? 2가 양수니까 2가 6이에요 2가 6이에요 2가 6이고 F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딱 그랬죠? F가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G가 0 그 다음에 H가 7 그리고 이 두 개로 행렬을 만들면요 A라는 행렬은
A, B, C, A, B, E, F. A, B, E, F니까 5, 8, 6, 마이너스 1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은 CD, GH니까 마이너스 3, 16, 그 다음에 GH 0, 7.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건 뭐냐? 3A에서 마이너스 A 빼기 B를 하면 되겠고요. 계산하면 3A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2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 2배예요. 10. 10에서 마이너스 하면 더해. 7. 이게 2배예요. 16에서 16을 더하니까 32. 이게 2배예요. 12에다가 0 더하니까 12. 이게 2배. 마이너스 20에다가 7 더하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8이에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6에다가 마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9인가요? 그죠?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8이래요. 여기 마이너스 잘 못 봤나 봐 내가. 그죠? 자,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분은 어떻게 하래? 얘 어떻게 하래? 다? 더하래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고, 여기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5가 답인가 보네요. 이런 노가다 문제, 어렵진 않지만 연방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성분들을 연방으로 줬죠? 교점 담기 문제로. 귀찮게 준 거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귀찮은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연립방정식 푸는 거 시키는 거죠. 둘이 같다라고 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행렬에서 뭐를 시키냐? 연립방정식을 좀 시켜요. 자, 봐봐. 활력이 47번 봐봐. 문제 4개 뻔해요. 덧셈, 뺄셈, 곱셈밖에 없는데 A라는 행렬을 줬어. 2 곱하기 2 행렬인데 다 줬어요. 3 마이너스 1, 0, 5라고 줬고요. B라는 행렬은 1, 3, 마오, 5라고 줬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X, Y를 구하는 건데 X 더하기 2Y가 뭐라고 준 거야? A라고 준 거고 2X 빼기 Y가 B라고 준 거야. 이 두 식을 준 거죠. 이때 X 더하기 Y를 구해라. 이 행렬을 구하라는 거야. PQ, RS를 이제 구하라는 건데. 잘 봐봐. 결론은. 이게 어떤 문제냐? 그냥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A, B를 줬는데, 결론은 뭐 구하는 문제야? X, Y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A, B를 알잖아. 연방을 통해서 A, B로 X, Y를 나타내는 데 있다. 내가 만약에 Y를 없애고 싶어. X를 A, B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두 번째 식에다 뭐 하면 된다? 연방처럼 2배를 해서 4X 빼기 2Y는 2B로 한 다음에 두 식을 더해요. 거의 연립방정식 느낌이죠? 그러면 5X는 뭐가 나온다? 5X는 더하게 되면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더하면 5X가 되고 A 더하기 뭐가 나온다? 2B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뭐가 나오냐면 5로 나눠주니까 5분의 1 A 더하기 5분의 B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행렬을 통해서 거의 연방 느낌이죠. 행렬이긴 한데 느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가 Y를 구하고 싶어. Y를 구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한다? 20 몇 배죠? 2배 해가지고 이렇게 2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죠. 이제 빼면 마이너스 5Y는 B 빼기 2A가 되겠고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Y는 뭐가 나오냐? 여기부터 쓸게. 마이너스 5로 나누면 5분의 2A가 나와요.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분의 1 B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방처럼 해서 XY를 구한다면 둘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는 거지. 행렬 문제긴 한데 약간 연립방정식처럼 이제 계산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Y는 이 둘을 더해요. 5분의 1A, 5분의 2A니까 뭐가 되겠어? 5분의 3A가 되겠고요. 5분의 2B랑 마이너스 5분의 2B를 더하니까 다 뭐가 된다? 5분의 1
B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3을 다 곱해. 그럼 A가 나오겠죠. 5분의 3을 곱하게 되면 5분의 3 더하면 5분의 3 곱하면 5분의 9. 5분의 3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3 곱하면 0. 얘는 3. B도 5분의 1만 곱하면 되죠? 5분의 1, 5분의 3, 마이너스 1, 1. 더하면 끝이다, 안 끝이다? 끝이다. 5분의 1만 다 곱해준 거예요. 5분의 3은 그것도 곱해준 거고. 그래서 5분의 9랑 5분의 1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2가 되겠죠? 5분의 10이니까. 얘는 더하면 0이죠? 얘는 더하면 마이너스 1이겠고, 얘가 더하면 4. 4.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PQRS인데, 이 PQRS를 어떻게 하래? 이게 P고, 이게 Q고, 이게 R이고, 이게 RS인데, PS를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야 돼. 4, 2, 8. 마이너스 0 곱하면 0. 더하면 8이 답이다. 이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약간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가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집어넣는 것을 추천하겠어요. 이 계산이 가장 간단해요. 행렬은.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을 이제 배우는데 행렬의 곱셈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행렬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어떻게 곱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여줄게요. 행렬의 곱셈이 제일 중요해요. 4개 행렬의 곱셈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여기만 잘 들으면 돼요. 이제 자, 첫 번째 행렬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다? 2 곱하기 2행렬이 되고요. 두 번째 행렬은 뭐가 되죠? 뭐냐?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우리 하유라. 2 곱하기 1. 2 곱하기 1행렬이죠. 곱할 때는요. 여기가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곱해지지가 않아요. 곱할 때는.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요 앞에랑 뒤가 남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행렬이 남아요. 계산하고 남아요.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얘랑 얘랑 남아. 얘랑 얘랑 남아서 2 곱하기 1행렬이 남은 거예요. 이 두 개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행렬 두 개를 이렇게 곱했을 때 얘랑 얘랑 같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 바꾸면 다 집에 가야 돼. 그거 이제 나중에 보여줄 거고. 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곱하냐? 되게 재밌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요. 근데 어떻게 곱하냐면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써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가 2A 그 다음에 AB 이게 A 맞냐? 맞죠? 네. 2A, AB 그러니까 이 둘이 곱해. 그 다음에 이 둘이 곱해. 더해. 이게 2 곱하기 1행의 첫 번째 1행 2열이 나와요.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이렇게 또 이렇게 곱해. 그러니까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곱하는 게, 진짜로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로가 돼 있는 부분이나 세로가 돼 있는 게 곱해져요. 각각. 그 다음에 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그러니까 첫 번째랑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되는데,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더해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때도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다음에 더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가 좀 신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랑 누구랑 같다고 했냐면 두 번째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 1하고 4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곱했죠? 마이너스 1과 A가 되겠죠. 자, 얘도 어떻게 되겠냐? 하유라. 예. 첫 번째 어떻게 되겠어? 계산하면, 곱하면. 1 1, 플러스 A 플러스 2A. 1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렇게 곱하면 4A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A가 되겠죠. 이 둘이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 그러면 선분끼리 같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곱셈이에요. 곱셈은 조금 신기하게 정해놨죠. 그래서 2a 플러스 ab랑 a 더하기 2a가 같아지고요. 이게 2a가 없어지잖아. a, b는 몇이 나온다? 1이 나오겠고요. 그러면 이제 5a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2 플러스 4a가 같아가지고 넘어가면 a 빼기 b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계산하기 어렵잖아.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요. 갑자기 땡뚱맞게 심심했나봐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곱셈공식 어떻게 되죠? a 빼기 b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빼기 b가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3 ab는 1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겠고요. 곱하면 마3이 되겠고요. 더하면 마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가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심심하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252번 AB랑 BA랑 한번 해보세요. AB랑 BA랑 연습 삼아서 이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 같을 거예요. AB랑 BA랑 자, A, B는 뭐 A가 먼저 써야 되겠죠. 이렇게 몇 번만 해보면 되는데 자, 이게 2 곱하기 2행렬이고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2 곱하기 2행렬이 남아요. 2 곱하기 2행렬이고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여기 같으니까 일단 됐겠고 남는 건 2 곱하기 2는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해서 하면 마3 마2 마3이니까 여기가 뭐 나온다? 마5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1행 2열을 쓰는 거예요. 2 곱하기 5에서 10 마이너스 곱하기 4에서 마4 10에서 마4를 빼니까 더하니까 10에서 마4 더하면 6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2행 1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9 2 더하기 9니까 1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곱하면 4 더하면 10이니까 마 10에다가 12 더하면 2가 되겠죠. 요게 이제 A 곱하기 B 행렬이 되겠습니다. 뭐 곱하기 뭐 몇 번 해보다 보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뭐 그냥 연산이에요. 뭐 대단한 거 없으니까요. 몇 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B에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참 재밌어요. 서로 달라요. 얘가 먼저 쓰여주죠. 같을 수가 없겠죠,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곱하는데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곱해. 마2 이렇게 곱하면 마10 마이너스 12 또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15 1 더하기 15니까 16 또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마8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마3 이렇게 곱하면 4, 3, 10이니까 마3 더하기 10이니까 9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A, B 행렬과 B 행렬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달라요.
교환법칙 성립하지가 않아요. 뭐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만, 야, 이렇게 곱하는데 어떻게 교환법칙 성립하겠냐,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곱하고, 뭐 이렇게 곱하는데, 뭐 교환법칙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순서 바꾸면 다 틀려, 곱할 때. 순서가 엄청 중요해. 행렬의 곱셈에서 순서 바꾸면 다 틀립니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해. 여기서 뭐를 빼라겠죠? 여기를 빼래. 덧셈 빼면 오히려 쉬우니까. 자, 여기서 여기 빼는데 마마니까 플러스로 11로 바뀌죠? 마오에다가 11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7. 6에서 마 16을 빼니까 마이너스 10. 11에서 마1을 빼니까 2를 더한 것처럼 되니까 13. 2 빼기 9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성분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마 3, 요게 6 더하면 3. 자,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 뭐 계산은 좀 복잡하게 되긴 했겠지만 곱셈을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아마 곱셈이 나오지 않을까요? 4개 못 내겠습니까? 곱셈 내겠죠? 여러분들. 곱셈 보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뭐 거듭제곱 규칙 찾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놀면서 이제 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뭐 오늘 뭐 웬만하면 끝나겠죠? 내가 봤을 때.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다 끝내버리도록 할게요. 단위행렬, 뭐 KLMC는 안 나오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래서 다 하지도 않을 거예요. 행렬에다 너무 무게를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배웠죠? 행렬에서 더하기. 덧셈, 행렬이 같을 조건. 야, 누가 봐도 알 것 같아. 두 행렬이 같대. 모든 선분이 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렬의 실수배. 모든 선분에다가 실수배 하면 됩니다. 행렬의 덧셈, 선분끼리 더하면 되겠어요. 행렬의 뺄셈, 선분끼리 빼면 되겠어요. 여기가 너무 쉽잖아. 하나도 어렵니? 곱셈만 조금 뭐 엄청 어렵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이제 곱셈은 우리가 생각했던 선분끼리 곱하는 건 아니었다. 그죠? 그 정도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내려고 하면 결론은 이제 곱셈이 나오겠죠. 뭐 기타적으로 나온다면. 교과서는 더 조금 가르치기 때문에 일단 뭐 봅시다. 125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형 다 안 할 거예요. 뒤에 다 생략해버릴 거니까. 이제 한 유형 2번 정도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알파, 베타라고 줬는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자, 누가 봐서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그냥. 네? 돼요? 2차 안 방정식. 돼요. 이게 뭐 간다는 얘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모르는 친구들은 두 근의 합은 뭐다? 1차 관계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사가 된다. 두 근의 곱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거 쓰겠다는 문제예요, 결론은.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2차 방정식의 근거하기 생겨 쓰겠다는 문제가 되겠고요. a 제곱 행렬이잖아. 그러니까 a 행렬을 두 번 곱하면 돼요. a 제곱 행렬은요. 알파 1, 1 베타. 이거를 곱하면 되는 거죠, 두 번. 뭐, 곱셈공식 변형 가지 않을까요? 뭐, 뻔한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죠? 이거 뭐가 막 떨어지냐, 이거? 검색해 막 떨어졌어. 도대체 닦으면 되죠? 자, 이렇게 곱하면 되죠? 알파 제곱, 이렇게 곱하면 1이죠. 첫 번째 선분이 알파 제곱 더하기 1. 두 번째는 알파 더하기 뭐가 된다? 베타. 여기는 알파 더하기 또 베타. 또 여기는 1 더하기 베타죠. 이렇게 나와요. 곱하면 어려울 게 없죠? 그 다음에 모든 선분을 더하잖아. 얘를 다 더해. 다 더하면 얘는 다시 끝났잖아. 얘는 다 뭐죠? 마사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은 봐봐. 이렇게 더하면 알파 제곱 빼기 3. 이렇게 더하면 베타 제곱 빼기 3이니까 다 더하게 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다가 마3이니까 마6이 돼요. 다 더하면.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곱셈공식 변형이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하죠? 요거 제곱에서 요거 몇 배에서 빼면 되죠? 2배에서 빼면 되죠? 16 빼기 4니까 12. 12 빼기 6이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 6이 나옵니다.
뭐 이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좀 민망하니까 뭐라고 엮어놨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이랑 연결해 놓은 겁니다. 민망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취재하는 사람도 좀 민망하잖아. 뭐 곱셈만 내기 좀 그렇잖아. 자, 곱하는 거 알겠죠? A 제곱이라는 거는 A를 몇 번 곱했다? 두 번. A 세제곱은 A를 몇 번 곱하겠죠? 세 번이겠죠. 뭐 이렇게 세 번 이상 가면 규칙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58번. 이번에는 규칙 찾기 문제입니다. 얘도 이제 단고의 문제 중에 하나죠. A라는 행렬을 이렇게 줘요. 1, -2, 0, 1이라고 줬을 때 A n승은 A를 n번 곱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규칙을 찾자. 근데 이거는 이제 A 제곱, A 세제곱 구하다 보면 여러분들 규칙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못 풀리죠. 규칙이 누가 보더라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A 있으니까 A 제곱부터 구해봅시다. A 곱하기 A. 이거 두 번 곱하면 되겠죠? 빠른 느낌으로 이렇게 곱해서 1 더하기 0. 1. -2, -2니까 -4. 0, 0. 0, 1. A 제곱은 이겁니다. A 세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 얘죠? 1 -4 1 빼기 4처럼 보이는데 그 규칙이 있을 거예요. 몇 개 딱 하다 보면 느낌이 오겠죠? 1 -4 0 1하고 얘는 또 곱하죠. 1 -2 0 1하고 또 곱해버리면요 1 0 -2 -4니까 -2 0 0 0 1. 자, 요것만 딱 보면 있지만 몇 배? 2배. 얘는 몇 배죠? 3배? 3배. 2면은 2 곱하기 -1, 3이면 3 곱하기 -2. 요 자리가 뭐냐? AN이면 1, 0, 1 똑같겠고 여기가 -2 곱하기 n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2에다가 2가 되면은 2를 곱한 거고 3이 되면 3을 곱한 거니까 n이면 -n을 곱한 게 나오겠죠.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겠고 요 놈이 몇이라겠어 문제에서? 마이너스에서? -2n이 뭐라고 했죠? -128이다. n은 -1로 나눠주니까 60 몇이 나오죠? 4가 나오나요? 답은 n은 몇이다? 64. 이런 규칙으로 찾는 문제가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규칙 하나 찾아보세요. 뭐 심심하니까 여러분들은 1259번 풀어보세요. 뭐 이런 거 곱하면서 풀어보세요. 뭐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뭐 이거 몇 개 곱하다 보면 규칙이 발견이 될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잘못될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떨어져. 수아는 오늘 다이아 하셨나요? 수아 내일 불러야 되겠네? 응? 6시로 넘어가는 요즘 왜 이렇게 잘 죽죠? 수아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규칙 찾았어요? 우리 서울 잘 찾았어? 규칙? 어디 있어요? 하고 있어? 찾기 싫어? 너무 재미없어 보여? 우리 하기 찾았어? 규칙? 에어컨 끌까? 밖에가 시원한 것 같아요. 지금 온도가 20도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열면서 에어컨 바람보다는 점점
규칙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태민아 찾았어? 곱하기 너무 어려워? 곱하기 어려우면 조금 이제 우리가 지능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좀 있어. 곱하기 뭐 몇 번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모르겠습니다. 뭐 문제가 심각해져요? 얘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a 제곱은 1, 0, 3, 1을 두 번 곱하면 나오겠죠? 1 나오겠고요. 두 번째 것도 0 나오고요. 세 번째 게 3, 3이니까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a 세제곱은 1, 0, 6이랑 1, 0, 3, 1을 곱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 0 똑같이 나오고 여기서 6, 1하고 3이니까 9가 되네. 그 다음에 또 1이겠죠. 딱 봐도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AN이 된다고 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1, 0, 3 곱하기 N, 1.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3의 배수로 간다는 게 이제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8인가요? 여기가 지금? A 8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8이 들어가면 8, 3에 24가 되니까 A는 24가 된다. 뭐 이런 뭐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틀리면 이제 조금 이제 충격과 공포에 빠지는 거고요. 이런 이제 규칙 찾기 문제에서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 규칙이 조금 복잡하면 어려운 거고, 야 이건 누가 봐도 규칙 겁나 쉽잖아. 3의 배수인 거. 너무 어렵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쉬운 문제죠.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다. 규칙 찾는 문제.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사실 유형 8번도 뭐 단위행렬이 나온다 막 이러는데 사실 단위행렬 배우질 않거든요. 좀 민망한 문제인데 그래도 난 뭐 개인적으로 유형 8번도 굳이 공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형 8번도 X자를 쳐놓고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위행렬을 거의 다루질 않아요. 너네 그 교과서 보면. 자, 유형 9번은 꼭 알아야 돼요. 유형 9번은 별표를 치세요. 은근히 이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유형 9번 같은 문제들이 은근히 있어요. 유형 9번이.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지금 3개가 나오거든. 문구점에서 볼펜과 연필이 몇 개씩 있냐? 그거 이제 문구점 2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실생활 연계라고 해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실생활 연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연계는 문구점 P. 요즘 문구점 보기 어렵죠? 네. 요즘은 누가 문구점 가서 뭐 사는 일이 거의 없고 다 주문하기 때문에. 맞아요. 옛날에는 이제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은 대방 문구점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도 쪽방이죠. 이제 거의 뭐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사라지고 있죠. 자, 볼펜하고 연필이 있겠고요. 문구점에 볼펜이 P라는 문구점에는 볼펜이 A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1이래요. 가격이군요, 이게. 가격이 A, B, C, D가 되겠고, 2명이 유진이와 민기가 볼펜을 사러 갔어요. 볼펜, 그 다음에 연필. 누구가? 유진하고 민기. 자, 여러분 이제 곱셈은 이제 나올 건데 잘 보세요. 이 특징이 있는데 잘 봐. 여기랑 이게 열이잖아, 열. 이게 2 곱하기 2 행렬이잖아. 얘랑 아마 곱할 거예요, 아마 행렬에서. 이게 지금 첫 번째 게 이제 얘를 행렬로 만들면 이게 A, B, C, D가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열이야. 볼펜 연필이 2 곱하기 2 행렬에서 여기가 이제 열이죠. 그럼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보필 연필이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올 텐데 이쪽이 행이 볼펜 연필인 거야. 둘이 같죠? 곱할 때 제일 핵심인 게 뭐냐? 곱할 때 핵심인 거는 여기 열하고 여기 행이 같아야 돼. 곱해질 때. 숫자도 같아야 됐었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게 EFGH가 나오는데
그럼 결론은 봐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두 개 행렬을 만약 곱했다고 쳐봐. EFGH가 나오는데 이 행렬이 이제 EFGH가 나오겠죠. 이 두 개 행렬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이때 A 곱하기 B 행렬, 얘가 이제 A 행렬이에요. 얘가 이제 B 행렬이 될 텐데 곱하게 되면 A 곱하기 B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냥 공식대로 하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만 보세요. 너무 좀 허무하긴 한데 이게 곱하면 AEBG 그러니까 AEG 더하기 BG가 나오겠고요. 다음에가 AFBH AFBH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CEDG 여기가 CFDH가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봐봐. 여기서 1-2선분 여기 1행 2열이 의미하는 게 뭐냐? 결론은 요거랑 누가 곱해지는 거야? 요게 곱해지는 거야. 요게 뭐냐? 문구점 P의 볼펜 연필 가격인 거고 이게 민기가 몇 계산으로 연결이 되거든? 1-2행렬이면 이게 민기는 볼펜을 F개 살 거고 연필을 H 살 거니까 요 문구점 P에다가 볼펜하고 볼펜 개수 사는 거 더해지는 거고 연필하고 연필 개수 더해지는 거니까 결론은 민기가 문구점 P에다 사는 볼펜과 연필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 소리로 돼 있냐? 문구점 P에서 민기가 볼펜 연필을 살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다 몇 번이 되는 거야?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게 좀 민망하긴 하죠. 그러면 내가 문제 좀 바꿔가지고 우리 태민아 여기 2-1행렬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기해보면 2-1행렬 지금 2-행렬이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는 거 아니야? 2-1행렬이면 그럼 뭐겠어? 2-1행렬이면 여기 얘랑 얘랑 곱해지잖아. 어느 문구점에서의 가격인 거야? 현존 Q. 그래서 유진이가 볼펜과 연필 샀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지불해야 돼? 금액이 되는 거야. 그게 여기라는 거야. 어려워요? 네. 아니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럼 누구야? 문구점 Q 유진이. 끝. 문구점 Q 유진이 지불해야 될 금액 볼펜 연필 샀을 때. 자 그러면 여기 하율아 2-2는 뭐겠어 그러면 2-2 이렇게 되는 거잖아. 2-2면 뭐야? 민기가 방금 큐에서 지불하는 그래. 이게 끝이야. 이게 이제 실생활 활용이나 내는 거예요. 뭐랑 엮어진 문제죠? 행렬에 곱셈 뭐 해보면 알겠지만 뭐 별게 없어요. 뭐 우리 선생님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나요? 복잡하게 계산하고 싶나 봐요. 이렇게 해서 핵심은 뭐냐? 곱할 때 여기랑 이 열하고 이 행이 같아야 돼요. 이게 같아야지 이게 곱해지면서 된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이걸 얘들이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교과서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거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밑에 1267번 지금 풀어보세요. 그냥 나머지는 사실 다 단순 계산이잖아. 요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내는 건데 사실 뭐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보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얘네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래요. 행렬에서. 선생님 이게 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고등학교 사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서 죽을 것 같으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개 하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규칙 찾는 문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런 게 교과서에 있다. 유형 9번 같은 문제. 내가 하지 말라는 유형들은 일단 풀지 마세요. 아마 학교에서도 안 해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아마 출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내면 학교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267번 풀리나요? 모르나요? 그건 누구니?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뭐 약간 아이크 세트 같은 느낌으로 갔는데, 일단 물통 A, B가 있어요. 여기에 물통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Ag, Bg이 들어있대요. A, B라고 할게요. 그냥 그램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음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 A'으로 갈 때 A'은 어떻게 간다고 했냐면 요 A라는 거 중에서 3분의 1을 퍼내서 B에 넣기 때문에 일단은 A에는 3분의 2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A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 때 3분의 2만 남아있는 거야. B에서는 얼마 퍼서 다시 집어넣냐면 B에 얼마를 집어넣죠? 2분의 1을 퍼내서 넣어놓으니까 2분의 1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 때 A 물통에 3분의 1을 집어넣고 B에서는 2분의 1 갖고 와서 물통 A를 만들어요. 물통 B'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A에 있는 거 얼마를 퍼내서 B에 넣어? 3분의 1. 3분의 1 A를 집어넣고요. 2분의 1 퍼냈으니까 2분의 1 B가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요렇게 돼 있는 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A', B', 은 여기 있는 거 쓰는 거야.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쓰고 A, B를 쓰게 되면 나온다. 사실 이것도 요즘 잘 배우진 않겠지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돼야지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여기로 오죠. 그래서 요 A, B가 어디로 온다? 여기 세로로 오겠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대로 행렬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이런 문제 풀 때는 행렬 많이 썼어. 그래서 여기를 지금 뭐로 묶은 거냐면 6분의 1로 묶은 거야. 여기가 지금 뭐냐? 요거가 6분의 1의 저 행렬이 PQ 소문자로 썼죠? 미안해요. PQRS가 얘인 거야. 문제에서 보자면 이렇게 보면 6분의 1 P가 얘죠. X분의 P가 3분의 2니까 P는 4가 되겠고요. Q는 3이 되겠죠. R은 2가 되겠고요. S도 3이 되겠죠. 계산해보세요. 요걸 다 더한 게 답이니까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잘 안 나와요. 이렇게도 나올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풀어봅시다. 1269번 한번 풀어보세요. 1269번은 조금 이제 헷갈리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롱. (1219번) 같은 문제가 이런 문제죠.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내더라고요. 나올 수 있다. 안 낼 수도 있어요. 나올 확률이 있다 정도가 되는 거지. 뭐 안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고. 요게 이제 어떻게 곱해야지만 저렇게 나오냐. A, B 회사에서의 1톤과 4톤 트럭의 가격
가격이 A 13, 24, 2,400만원, 3,000만원, 뭐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XY 영업소에서의 1톤과 4톤 트럭. 6BC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 곱할 때, 여기랑 같아야 돼. 내가 얘기했죠? 열하고 뭐랑 같아야 된다고? 행이 같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게 피행열이에요. 요게 피행열. 피행열 A24, 13, 30인 거고요. 요게 Q행열인데 어떻게 되죠? 6BC10. 태민아, PQ를 곱해야 되겠냐? QP를 곱해야 되겠냐? 네가 봤을 때. 뭐 수업 안 듣고 있나요? 여기 다 하셨는데 여기서? 다 하셨잖아요 여기서. 뭐 이거 들을 때 뭐 그건 대충 안 들었어요? 그냥 대충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 힌트도 다 줬는데 여기다가. PQ를 곱해야 되냐? QP를 곱해야 되겠냐? 저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죠? 열과 첫 번째 거는 열하고 두 번째 곱해지는 행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같아야 돼요. 이거는 PQ는 곱할 수도 없어요. PQ는 곱해봤자 뭐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PQ를 곱하면.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대체? 이건 뭐 이상한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행렬에서 열이 같아지니까 이 Q하고 P를 곱하는 거야. 뭐를 곱한다고요? QP를 곱해야 돼요. QP를 무조건. 그러니까 6B, 10C하고 그 다음에 P를 곱하는 거니까 A, 24, 13, 30이 곱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같을 때만 곱할 수 있어요. 열행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곱해보면 6A 더하기 13B예요. 이게 뭔 소리냐? 봐봐. 1톤짜리 6개하고 A가 사는 거죠. 1톤짜리 6개를 가격당 6A에 산 거예요. X에서, 영업소에서. B하고 13. B개를 2돈 주고 산 거야. A가. 두 회사 A에서.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회사 A에서 X 영업소에서 산 1톤과 4톤 가격이 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X라는 영업소에서 6개를 지금 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X 영업소에서 1톤 트럭 6대 그다음에 그러면 이 X라는 영업소에서 A 회사 거에 1톤 트럭을 산 거고 그다음에 요거 4톤 트럭을 또 산 거예요. B개를 X라는 영업소에서 1톤 트럭 6대 산 거 A라는 회사에서 또 13B는 A라는 4톤짜리 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가 뭐냐? 이렇게 QP가 되면 X 영업소에서 A 회사 거에 산 거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A 회사 X 영업소에 샀던 거니까 요게 176이야. 요게 176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곱하면 6 곱하기 24니까 144 더하기 30B가 되는 게 이게 뭐라고 준 거야 문제에서? D. X영업소에서 사는 X영업소가 B회사에서 사는 비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행렬가가 뭐였냐? 행렬가가 QP예요. 행렬이 어떤 행렬이었다? QP 행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1-2선분인 D는 B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D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계산해 봅시다. CA 더하기 130이 뭐라고 했냐면 214. 문제에서 곱한 거. 이렇게 24C 더하기 300이 마지막으로 468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지금 뭐를 풀어맞는 거냐면 X 영업소, Y 영업소에서 A 회사, B 회사 거에 트럭을 탔을 때 비용이 있는 표를 이게 이제 곱해진 거예요. 176, D 214, 468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X라는 영업소에서 얘랑 이렇게 곱해졌죠? X라는 영업소에서 A 회사 거를 산 비용, X라는 영업소에서 A 회사 거를 산 비용 이렇게 된다는 거. 곱할 때 열행으로 가야 돼. 같은 게. 잘 보시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B를 구해야 되는데 B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C부터 구해봅시다. C는 뭐냐? 넘어가면 24C는 넘어가면 168이니까 C는 7이 나와요. 여기다 이제 대입하게 되면 7A 더하기 130이 214니까 넘어가면 7A는 130 빼면 얼마냐? 84? A는 몇이 나온다? 12가 나와요. 일단 12 집어넣어요. 72 더하기 13B가 176이니까 13B는 72를 빼면 104가 나와요. B는 얼마가 나온다? 8이에요. B에다 8을 대입하게 되면 144 더하기 83에 240이 되겠고 더하면 384. D는 얼마가 된다? 384가 됩니다. 답은 QP랑 384. 몇 번이죠? 5번이요. 5번이 되겠네요. 이런 게 이제 실생활 활용의 행렬로 나타나는 문제니까 그런 거는 제일 어려워요. 이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뭐 교과에서도 못 풀 만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 이제 곱해지는 것만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뭐 대단히 어렵진 않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곱셈에 대한 거를 다 풀었고요. 유형 10번,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뭐 일단 나올 확률이 있을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온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다 버리세요. 유형 10번, 유형 11번 다 버리시고 유형 12번만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뒤에는 다 버리세요. 13, 14, 15, 16, 뭐 17, 뭐 있나요? 뭐 다 있어요? 다 갖다 버려라. 뭐 나올 일이 없다. 선생님 12번만 냈어요? 네, 12번만 남은 거 다 버리세요. 아마 교과서도 그것밖에 안 냈을 거예요. 교과서도 12번도 잘 언급도 안 했을 거예요. 12번도. 딱 교과서 있는 것만 하면 되고 거의 행렬을 교과서는 찍먹이에요. 가르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때는 막 쓰잘데기 다 갖다 집어넣었는데 실제 교과서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 배우겠지만 거의 배우는 게 연산하고 이거 뭐냐 요거 방금 막 했던 거 있잖아. 활용. 이거 위주밖에 거의 없고요. 나머지는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그래서 행렬에서 뭐 복잡하게 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딴 데에서 어렵게 냈으면 됐지. 뭐 행렬 뭐 굳이 뭐 배우지도 않은 거, 교과서에 있지도 않은 거 선생님께서 뭐 굳이 찾아가지고 내시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당연하겠지만. 내시면 그게 내는 선생님이 사실 이상한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교과서에 있지도 않은데 내는 거 이상한 거죠. 맞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 아마 안 낼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는데, 자, 잘 봐. 유형 12번은 그래도 교환 법칙은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잘 봐. 1276번에서 A-B를 제곱해요. 그럼 이렇게 두 번 곱할 거란 말이야. A-B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지?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해볼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거 쓸게요. A 제곱.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B가 돼요.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BA가 돼요. 이렇게 곱하면 맛B니까 뭐 되죠? B 제곱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게 같은 거야. 맞아요. 근데 이게 교환 법칙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같은 게 아니니까 한 번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둔 게 맞아. 행렬에서는 이게 다음 식의 연산이 아니고 행렬이기 때문에 서우야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저희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 얘하고 a-b 제곱이랑 뭐랑 같다겠죠? 지금 문제에서 이게 a-b 제곱이 얘인 거야. 얘랑 누구랑 같다겠냐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같다는 거는 얘랑 같다는 얘기야. 당연히 이거 없어지겠죠. 이거 없어지겠죠. 얘랑 같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법칙이 성립했다는 거야, 결론은?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는 거를 이렇게 준 거야. 조금 고상하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얘랑 같다는 얘기는 얘랑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랑 마이너스 2AB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넘길 수 있겠죠. 이걸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BA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AB가 나오겠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BA랑 AB랑 같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요 얘기가 결론은 뭔 소리다? AB랑 BA가 아주 판타스틱하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 안 성립했다? 성립했다. 이게 성립했다 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A, B 행렬을 줬죠. A 행렬을 뭐라고 줬냐면 x, y, 1, 마이너스 B 행렬을 뭐라고 줬냐면 1, 마이너스 1, 2, 3인데 A, B랑 B, A 행렬 구해서 같다라고 하면은 x, y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해보세요 지금. 이게 다예요. 자 이거 풀라고 해가지고 교환 법칙 성립할 때를 문제로 낼 수도 있다. 왜냐면 뭐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내라고 한 거야. 행렬의 곱셈이랑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 B랑 B 다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서울에 어려울까 이거? 어려울 수가 없죠. 요게 이제 행렬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다. 선생님 더 여기 나머지 거 풀고 싶어요. 그런 친구 혹시 있어요? 없어요. 뭐 내가 더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친구만 따로. 괜찮아요. 더 알고 싶으면 나는 너무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배우면 미칠 것 같다 이런 친구 있으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따로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A, B부터 뭐 다 구하면 되겠죠? A, B. 곱셈만 하면 안 돼. 곱셈만. 덧셈 뺄셈은 뭐 누가 봐도 금방 할 수 있잖아. 곱하면 x 더하기 2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x 3y 1 빼기 4니까 마3 마1 마6이니까 마7 쓰면 되겠고요. 이렇게 B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야, 곱셈 연습 안 해서 체험 보면 진짜 처음 안 는다 진짜 이거는. 지금 혼나야 돼 이거 진짜. 곱셈 연습을 안 해서 행렬 곱셈이 나왔는데 튀었다.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이거 이번 기말고사 안 보겠다는 얘기는 이꼴 관계로 봐요. 곱하기를 안 해서. x 빼기 1 그 다음에 y 더하기 2 2x 더하기 3 2y 빼기 6 둘이 같대. 같은 성분끼리 같은 거예요. 자, 계산은 이 밑으로 가는 게 쉽지 않냐?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게 제일 쉽지 않냐? 아니야? 위로 가는 게 쉬워? 아니요. 밑이 훨씬 쉽죠? 그래서 2x 더하기 3이 마3이라는 거라 2y 마이너스 6이 마7이라는 거 이게 xy 거기 딱 좋죠? 2x는 넘어가면 마6 x는 마3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2y는 넘어가면 마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둘이 곱하면 몇이죠? 둘이 곱하면 몇이야? xy 곱하면 2분의 3 이게 답이에요. 끝! 이렇게 해서 이제 행렬에 대해서 다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잘 오늘 봐서 알겠지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밖에 없다. 행렬의 곱셈만 좀 조심하면 되겠고 행렬을 여러 번 곱해가지고 규칙 찾는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해서 계산해서 문제 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고, 아까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활용, 트럭이랑 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낼 수 있어요. 그 정도가 행렬에서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뭐 나오면 틀리면 이제 혼나는 문제 틀린 거. 뭐 이게 끝이에요, 이게 행렬에.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알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셀에서 하지 말라는 유형도 있었잖아요.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안 해도 전 문제가 안 된다. 왜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독학하는 애들은 다 하겠냐 안 하겠냐? 하죠. 하죠. 독학하는 애들이 불리한 거죠. 이제 독학하는 애들이 이제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배워요. 다시 돌겠죠. 근데 여러분들 행렬 배울 때 행렬 나중에 배우냐면 1학년 끝나면 나올 일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못 봐야지. 그죠? 개꿀이었는데, 그죠?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여러분들이 행렬은 학교 수업만 잘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난 개인적으로. 학교 교과서만 열심히 풀어줘도 되겠고, 행렬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는 별로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오히려 그거 공부할 시간에 앞부분에다가 더 집중해라. 뭐, 경우의 수나 2차 부등식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렬에다가 괜히 시간 갖다 부어봤자 별로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요. 뭐 전혀 시간 대비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적당히 공부하시고 100점 맞으시면 됩니다. 행렬 부분은.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수업은.